토플 개정 후 가장 어려워진 파트 스피킹, 리슨 앤 리핏, 인터뷰 유형에서 순발력이 부족하여 멘붕이었다는 수험생이 속출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쉽게 스피킹 유형 정복할 수 있는 전략들, 해커스 토플이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스피킹 제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플 스피킹 섹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토플 스피킹 공부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들은 문장을 그대로 듣고 따라 말하는 Listen and Repeat 문항이 7문항, 그리고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 문제가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Listen and Repe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해 주시는데 문장 길이에 따라서 답변 시간은 8초에서 12초 정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인터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답변은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 듣고 바로 답변으로 이어나가는 순발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 Listen and Repeat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Listen and Repeat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 또는 행사에서 안내원으로 취직을 했다라고 항상 몰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Listen and Repeat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시설 또는 행사에 안내원으로 취직을 해서 방문객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몰입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어떤 문장들이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방문객들에게 위치를 안내해주고 규칙을 설명해주고 무언가 제공사항을 안내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제안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Listen and Repeat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한번 들려주고 나서 타이머가 시작되기 전에 약 3초간의 간격이 주어지는데, 해당 3초간의 간격을 준비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Listen and Repeat 채점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Listen and Repeat은 크게 전달력과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내용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은 문장을 paraphrasing 없이 정확하게 따라 말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은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순간 암기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은 문장을 정확한 발음 강세 억양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스피킹을 연습하다 보면 발음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하는 걸 연습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냐면 정확한 강세와 억양을 사용해서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강세, 억양 규칙들을 설명드릴 텐데, 이러한 규칙들을 배워보면서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라 강세와 억양을 사용하여서 고득점 답변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Listen and Repeat 유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isten and Repeat은요, 뒤로 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긴 문장들은 한 번 듣고 바로 암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 문장들은 통으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의미 덩어리로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문적인 용어로 chunking 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문장을 chunking, 의미 덩어리로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위치를 안내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규정을 안내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무언가를 제안하고 제공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별 빈출 표현들을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빈출 표현들은 이미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빈출 표현들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숙지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Listen and Repeat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당 전략들을 적용하면서 연습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실전처럼 문장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해당 문장을 듣고 바로 따라 말해 보세요. The University Bookstore, which is located on the ground floor of the Student Center, offers discounts on textbooks during the first week of each semester. 어떠셨나요, 여러분? 해당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긴 문장이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한 6번에서 7번 문장에 나올 법한 길이였는데요. 지금과 같이 긴 문장은 여러분들이 통으로 암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 텐데 이번엔 해당 문장을 총 4덩어리로 나누어서 듣고 기억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 덩어리는 The University Bookstore, 대학교 서점은 두 번째 덩어리 which is located on the ground floor of the student center,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세 번째 덩어리 offers discounts on textbooks, 교재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During the first week of each semester, 매 학기 첫째 주 동안 지금과 같이 문장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의미 덩어리로 듣고 암기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는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듣자마자 이 문장은 세 덩어리였다, 두 덩어리였다 또는 네 덩어리였다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문장을 의미 덩어리로 기억하는 방법과 함께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별 표현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여기서 첫 번째로 located on the ground floor는 1층에 위치한 이라는 표현으로 무언가 우리가 위치를 안내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빈줄 표현으로 숙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offer discounts on A를 할인 판매하다라는 무언가를 제공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우리가 이 긴 문장에서 located on the ground floor 그리고 offers discounts on textbook 이 부분은 미리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험장에서 기억해야 하는 단어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Listen and Repeat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인터뷰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또는 연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공통된 한 가지 주제 관련돼서 4가지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텐데요.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로는 교육, 사회, 과학기술, 여가, 환경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를 음성으로 한 번만 들려주고 텍스트 형태로 질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한번 들려주고 할 말을 생각할 시간을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할 말을 생각해내는 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인터뷰 유형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크게 내용, 전달력, 문법 3가지를 평가하는데요. 내용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답변했는지를 평가를 하겠고 전달력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 강세 억양을 사용해서 의미를 또렷하게 잘 전달을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에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여 말할 수 있었는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터뷰 유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답변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유와 근거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보고 이 방법들을 많은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스피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결국 유창하게 영작을 해내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표현들을 구 위주로 숙지를 해주시고 이 표현들을 빠르게 영작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유와 근거를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구조 템플릿을 사용해서
보다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할 말을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도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인터뷰 유형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I,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참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면접 질문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How do you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jobs in the future? 미래의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해당 유형은요. 우리가 future prediction, 미래를 예측해서 말을 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장으로는요. 자, AI가 have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을 미래 일자리에 끼칠 것입니다. 라고 잡아볼 거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AI increases productivity, AI가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뷰 유형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우리가 내용 구성 부분에서 느끼시냐면 이유까지는 조금 연습하면 이제 순발력 있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내가 언급한 이유가 왜 타당한지 설명 또는 뒷받침하는 근거 내용을 반드시 한 문장을 언급을 하셔야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근거 내용을 빠르게 생각해내는 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체화 근거예요. 자, 구체화 근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문자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가 생산성을 높인다 이유를 떠올리셨으면 구체화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y? 왜 AI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로 근거로 가져가 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AI가 뭔가 반복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인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가져가는 구체화 근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AI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낸다를 이유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이유 근거는 예시 근거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라고 했다면 근거 내용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종류의 직업들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지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ata Annotator 또는 AI Ethics Specialist 같은 새로운 종류의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Data Annotator는 어떤 직업인가 하면 AI를 학습하고 훈련시키는 전문가를 말하고요. AI Ethics Specialist는 AI가 이게 나쁘게 사용되지 않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이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전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성하는 방법 중에 구체화 근거 그리고 예시 근거 구성하는 두 가지 근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더 다양한 형태의 근거 구성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답변 구성을 보다 유창하고 끊김없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 템플릿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샘플
토플 리스폰스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별색 처리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구조 템플릿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앞에서 같이 구성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future prediction,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45초 타이머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부분을 초반에 가장 어려워하시냐면 문제를 한번 들었어요. 그럼 바로 45초 타이머가 시작되면 우리는 2초 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유창하게 답변을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 입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서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첫 문장을 잘 시작을 해야 긴장하지 않고 뒤에 내용도 슬슬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유형별로 입장을 소개하는 템플릿을 다양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우리가 future prediction 유형을 시작할 때는 삐 45초 타이머 시작되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looking ahead, I believe that 이라는 구조 템플릿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머지 내용 큰 소리로 저랑 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Looking ahead, I believ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jobs. 자, 앞으로를 내다보면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one thing that comes to my mind is that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는요 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이유 소개하는 구조 템플릿으로 일단 막힘없이 두 번째 문장 시작해 볼 거고요. 첫 번째 이유 내용 들어가 볼게요.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increase productivity.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와 근거를 소개하실 때는요. 앞부분에 to elaborate,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또는 to further explain 이런 템플릿으로 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근거 다시 한번 전달해 볼게요. To elaborate, AI can handle repetitive tasks so people can focus more on important work instead.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 소개하는 템플릿 Another thing is that 또 다른 이유는 It will create new jobs that didn't exist before.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시 근거 가져가 주실 때 템플릿은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예를 들어 이런 템플릿으로 막힘없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겠고요. 뒤에 내용 같이 붙여볼게요. For example, occupations such as data annotators or AI ethics specialists seem like promising careers.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직업이 유망한 직업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토플 스피킹 고득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토플 스피킹 공부를 앞두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형에 맞는 답변 구조를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실전 중심 훈련을 통해서 고득점 답변 패턴을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1:1 첨삭 과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스피킹에서 고득점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플 스피킹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토플 스피킹 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